네, 거꾸로 한국사. 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산업과 경제 활동 중 상업과 대외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공업, 농업에 이어서 수공업, 상업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좀 오버돼서 넘쳐서 상업을 하다 말고 말았는데, 하다가 중단했는데 상업부부터 상업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상업은 당연히 상업이라는 것은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발달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자기가 물건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써야 될 겁니다. 대부분 귀족과 관청이 그렇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살고 모든 재화가 몰리는 도시, 특히 개경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경, 서경, 평양, 그 다음에 동경, 경주와 같은 대도시에는 시장도 열리게 되죠. 시전이 설치되고 관영 상점들이 열려서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시전에서 이렇게 공급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차라든가 책, 중국에서 이렇게 귀한 물건들이 오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약이라든가 술, 이런 것들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일용품을 매매하는 시장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자급자족 경제를 할지라도 지방에서도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지방에서는 주로 지방의 관청, 관아 근처에서 쌀이라든가 배, 이거 필요한 물건들을 장사치들 있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행상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행상들을 통해서 소금이라든가 일용품 등과 쌀, 배 등을 물물 교환하는 형식으로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려 후기가 되면은 이제 내륙의 새로운 교통로, 육상 교통로가 발달되면서 사원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사원이 아무래도 이것저것 물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곡물이라든가 쌀, 이런 쌀 같은 곡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게 많이 넣으니까 이제 술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런 제품들을 팔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어제 고려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이 발달한다고 그랬는데 만들어진 물건들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원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 발달했다. 특히 이건 내륙의 육상 교통로와 숙소인 원이 주로 여관이죠. 이런 원이 주로 사원 절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사원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작아서 좀 이상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장사 상업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화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서 89쪽에 보면 화폐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토론 자료가 있습니다. 임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정권 시기에 공방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공방이라고 하는 말은 방자형의 빈 공간, 그러니까 화폐가 네모난 구멍이 있는 데서 빗대가지고 화폐를 공방이라고 부르며, 이건 이렇게 가진 자들이 결국은 돈을 축적하는, 화폐는 축적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쓰일 것이다 라면서 주로 화폐의 유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고요. 임춘은 반면 중국까지 가서 불경을 구해오고 했던 의천, 대각국사 의천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님이 바로 임금 숙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폐가 유통돼서 굉장히 경제 발전과 부의 균등한 분배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화폐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의천이 정치에도 많이 개입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숙종 때는 많은 동전을 만듭니다.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 중보, 나라의 부를 이루는 보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해서 주로 숙종 때 많은 화폐들이 만들어지죠.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이 만들어집니다. 숙종 때 의천이 적극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예. 이런 화폐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유통은 잘 되지 않죠. 주로 이제 지배층들에게서나 유통되고, 억지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돈인데 자연스럽게 돌아야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왜 돈이 안 돌까요? 네, 자급자족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할 때 자신들이 만든 간의 소금으로 만든 삼배라든가, 그리고 이제 생산해낸 쌀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 약이라든가 옷감 같은 걸 그때그때 사면 되니까 굳이 돈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나라에서 소금을 전매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경제를 장악해 보겠다는 거죠. 아울러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좀 도움이 돼 볼까.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품인 소금을 국가가 틀어지고 판매하면서 유통을 독점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제를 장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좀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관리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 국제무역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고려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방민족, 일본, 그리고 대식국이라고 불린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와 활발히 무역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역활동을 벌린 거점은 바로 개경 근처에 있는 항구, 국제무역항 어디입니까? 벽란도죠.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벽란도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하고의 주로 교역품이 무엇인지만 짧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한 여진 북방민족은 이 그림처럼, 그렇죠, 말이 자신들의 주요 수출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말이라든가 모피, 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수출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 곡식, 문방구, 포목 이런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옷감. 중국은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뭐 귀족들의 사치품, 고가의 물건들이죠. 비단, 약재, 서적, 도자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고요. 반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성, 인삼, 먹, 특히 고려 인삼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 아마 그 사진이 있던가? 교과서에 보면 그 사진이 있는데 고려시대 먹이 품질이 좋아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이렇게 쌀이라든가 인삼, 서적, 중국에서 들어온 서적을 일본으로 이제 중개해서 팔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유황, 수은, 이런 것들을 수입했습니다. 대식국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은, 향료, 산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팔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고려 해가지고 코리아, 우리가 지금 코리아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길어졌네. 굉장히 짧을 줄 알았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